요부터 이제 판례를 이제 유치권을 긍정하는 판례. 자, 유치권이 긍정한다 그러면 여러분 낙찰되죠? 매수인한테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자, 중요한 보입니다. 1번, 그죠? 주택 건물의 신축 공사라는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죠?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한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신축 공사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점유를 상실 안 하면은 유치권은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봅니다. 다세대 주택에 창호 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위 다세대 10채 중에서 한 세대를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한 데는 뭐 성립하는 경우로 봅니다. 알겠죠? 자, 10세대인데 내 몸을 10개 쪼개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대건설에서 10세대를 못 받았어요. 그럼 10세대를 방마다 직원을 앉혀놓고 있어야 그건 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디 관리실이나 어디서 점유를 하면서 10세대, 20세대 관리하는 거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이제 이 건물을 낙찰받았어요. 이게 낙찰받을 때 이 마상급입니다. 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요 낙찰받을 때 요때에 이제 그 낙찰자가 공사업체가 스스로 주택이기 때문에 거의 다 졌습니다. 한 2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합니까? 적극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사업체가 다주택에 돈을 못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점유하면서 있는 거 좋다는 얘기죠. 좋고 이 경우에 그렇지만은 월세 정도가 대법원까지 가니까 한 5천만 원이 지금 월세 정도가 나왔는데 차임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2억에서 5천을 빼고 낙찰자가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요. 공사업체가 유치권 주장해서 요 다가구 건물에 점유를 하면서 사는 거는 좋다는 말입니다. 좋은데 소소하다 한 2년 걸렸으니까 제가 낙찰자는 못 들어왔죠. 2년 동안에 못 들어왔으니까 월세 정도 한 4, 5천만 되는 월세를 2억에서 빼고 계산하는 게 맞느냐? 맞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낙찰자한테 반할 의무도 있냐? 그것도 있대요. 그래서 2억 중에서 1억 5천만 원만 주라 이런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요. 이 공사업체가 10억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4층 중에 2층가 부분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있는데요. 그래서 점유를 100%야 딱 10억을 다 받아가 인도를 해주면 되는데 2층에 절반 정도만 점유하고 있으면은 거기에만 유치권 성립한대요. 아까 우리 찜질방 했죠. 430평 중에서 10평만 점유하고 있으면은 10평에서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를 100%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나다라 부분 7.64평, 아까 찜질방입니다. 7.63평에만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요게 10평 아니고 정확히 하면 7.63평 요게만 유치권이 성립한대요. 점유를 부분적으로 하면은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는 직접 점유를 하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럼 이제 공사업체가 점유하든지 종업원을 사가지고 하든지 세콤이나 캡스에서 맡겨서 간접 점유해도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민사 유치권을 취득했다 하면은 경매 절차 낙찰자한테 유치권 행사했다. 이게 가압류가 되고 내가 가압류가 보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한 3억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10억에 공사를 했어요. 돈을 못 받았어. 근데 그 건물을 한 15억짜리가 경매 달라고 할 때 그때 유치권 성립하느냐? 성립한다 말입니다. 자, 여기가 기준점, 경매 개시 결정이 기준점이고, 그 앞에 가등기가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요때 공사를 시작해서 끝났대요. 요쯤에. 그러면은 이거는 유치권 성립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나, 경매가 되고, 공사 완료돼가지고, 요쯤 가서 공사가 끝났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되기 전에 모든 피담보 채권, 그게 변제기가 도래된다. 공사가 완료된 말입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됐다 해서
공사했다 해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래 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가압류 등기되어 있는데 경매되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회에 저촉되는 처분에 이네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가압류 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 이 말. 그 다음에 체납 처분 압류가 있고 또는 건조당이 있는데 유치권이 공사를 했는데 성립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건조당이나 압류나 가압류나 경매되기 중간에 공사를 시작하고 끝냈다 하면은 유치권은 성립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매되기 전에 저당권이 조금 있는데 유치권을 공사를 했다. 그죠? 가압류가 좀 있는데 공사를 했다 해도 낙찰단 때 유치권 효력은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경영 후에 채무자의 점유 이전 지당이 아까 내용 비슷하죠? 우리가 내용 비슷하게 넘어갑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업체가 신고한 유치권이 부정된 판례. 여러분한테 좋은 겁니다. 낙찰단 때 아주 좋은 거예요. 잘 들어봅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임의도 마찬가지.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격리돼서 그럼 등기부 등본에 경매가 딱 떴어요. 뜨고 난 뒤 등기는데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경매 뒤에 말이죠. 경매 뒤에 공사업체가 점유를 했다 하면은 유치권을 취득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서 경매 절차에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가 되고 난 뒤에 공사업체가 점유를 하면은 요거는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 성립 안 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성립하려고 하면은 경매 전에 공사가 시작돼야 되고 경매 전에 공사가 끝나야 되고 변제기가 돌아야 되고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례가.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3번. 경매가 마쳐져 경매 결정 그게 임의경매, 강제경매 기입 등기가 마쳐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을 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 상의 경우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서 경매 절차의 매수인 대항할 수 있다. 자, 이 이야기죠. 경매가 됐는데 그 뒤에 공사를 완공을 했다. 요거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프로1과 2가 임의경매, 강제경매 되기 전에 다 끝나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번 봅니다.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라고 되어 있으면은 유치권으로 토지자에서 대항할 수 없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구산면에 땅을 낙찰받습니다. 이게 땅을 우리가 낙찰받았는데 유치권이 신고 들어왔는데 땅 낙찰받았어요. 받았는데 땅 위에 조그마한 건물을 허름한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했다 하더라도 법정상권 유치권 싸움하면 유치권 전락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낙찰자한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은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에 대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가 없다. 그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제 경비업체에 맡기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점유를. 자, 그 다음 6번. 도급인, 수급인이 아닌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요거는 유치권 성립 안 된대요. 특히 여기서 많이 이제 콘테이너 박스 10개 갖다 놨고 응티 많이 부리죠. 응티 합니까? 응티가 뭔지. 응티. 억지 부리는 거죠. 억지. 응티 아시는 분 알 건데 응티 합니까? 아이고 저는 응티 세네. 그죠? 고지 세단 말이죠. 고지. 자, 봅니다. 도급인, 수급인은 이거는 유치권이 돼요. 그러나 수급인의 하청업체. 그죠? 이건 안 됩니다. 요거는 건물자재상을 보는 거예요. 건물자재상은 건축자재 채권으로 건물의 유치권 행사를 못한다. 그래서 이 수급인, 건설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일 뿐이지 건물 자체에 챙긴 채권 아니다. 자, 한번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2010의 7.1 사고, 요것도 마찬가지. 옛날에 용인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2010의 7.1 사고. 지금은 이것들이 뭐 한 20억씩 되겠죠.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유치권이 있다. 유치권.
용인시 기흥구, 그죠? 성원 쌍대 아파트가 이리 막 떨어집니다. 그죠? 20% 30%팔립니다. 유치권이 들어오니까. 그러고 대지권이 없어요. 건물 있고 이래가지고. 자, 봅니다. 요때 신문에 몇 분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 7억 5천짜리가 떨어지고 뭐 2억 3억에 팔리는데,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죠. 이게. 이런 이제 새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 아파트의, 밑에 보면요. 건설업체가 많아요. 자, 여기 봅니다. 유치권 신고했는데 220억. 그 다음에 뭐 78억 샀고 뭐 요 보면 뭐 엄청 많아요. 이게 많습니다.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아파트에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가 한 50개 있고 50개 정도 있고 막 공사 업체들이 못 들어간다고 난립니다. 못 들어간다고 난리치고 뭐 난리 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공사 여기 있죠. 이게 유치권을 막 있습니다. 행사했는데 자 있났죠. 이 사람들은 이래요. 우리 공사를 그래요.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어요. 수급인. 요 관계는 유치권이 됩니다. 예로 성원건설에 200억 주고 공사를 맡겼습니다. 200억 주고 맡기는데 그러면 성원건설은 수급인인데 이 시행사죠. 시공사 되는데 이 시공사는 밑에 협력업체, 하청업체 한 30군데 이렇게 또 재하청을 놨습니다. 그럼 이 업체들이 전부 다 요 대마로 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뭐 수급비는 도망하고 얹고, 부도나왔고, 당장 부도나왔고, 도망하고 얹고, 밑에 깔린 이제, 하청업체, 협력업체, 하청업체, 1차 밴드, 2차 밴드, 이런 업체예요. 그럼 거기에서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아이고, 뭔 소리고, 우리가 그거 뭐 공사할 때 뭐 창호지 였고 다 했는데, 시멘트 였고 다 했는데, 무슨 소리고, 우리가 받아야지. 크고 이제, 그러고 낙찰자 뭐 300명 하고, 공사업체 한 50군데 하고 싹 붙는 거야, 이게. 근데 결론은 이래요. 도급인, 수급인, 요거는 이제 유치권이 되는데, 수급인의 하청업체는 요거는 건축자재 채권으로 요거는 물품 판매 대제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나 그건 유치권이 아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수급인이 지금 여기 하청업체가 죽을 맛이죠. 그죠? 그 이런 사실은 다 있는데 그래서 얘들이 물어본 게는 안 된대. 그렇지만은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갖고 담은 얼마라도 받아 해소하려고. 근데 요거는 유지권이 성립 안 한다 봅니다. 자, 여기 써놨죠. 1차 밴드, 2차 밴드는 유지권 성립 안 한다. 그죠? 직접 건물의 가치에 상승시켰던 자연에서 대법원은 유지권을 인정한다. 자, 이래서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대부분 다 저는 법률신문에서 가온 거예요. 법률신문에서. 저는 법률신문을 한 2년 봤습니다. 요 학원 오픈하고 이러면서. 봤으니까 지금 요 법원에 주변에는 법무사 변호사들이 있죠. 한 200명 넘게 있는데 창원법원 앞에 정문 앞에 전부 다 법률신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법률신문을 꼭 좀 보셔야 돼요. 매주 오거든요. 매주 오는데 법률신문을 보시면은 굉장한 법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면 맨날 이제 신문에 나오거든요. 이게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뭐 법유상권 이야기도 나오고, 막 좋은 이야기 많습니다. 경매로, 낙찰자는 경매로 취득한 것은 취득세 낼 때 원시 취득이다, 성계 취득이 아니다, 사건 막 이런 거, 성계 취득이지 원시 취득이 아니다, 이런 막 나와요. 그런 자료,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법률 신문을 좀 구독하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공사대금 채권 액수가 3년이 경과되면은 시효로 소멸한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맞는 이야기인데 예로 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판결 확정 등으로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를 할 수 있습니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자, 이 이야기는 그래요. 3년이지만은 이게 공사대금 채권은 원래는 3년인데 3년 안에 2년쯤 돼가지고 예로 공사대금 뭐 지급명령 신청했다든지 공사대금 반환 청구 뭐 소송의 채권을 판결문을 받았대요. 그럼 판결 받아 몇 년 또 유효하죠? 10년간 또 늘어지죠. 그럼 늘어지니까 그거를 단기 소멸시효. 야, 니는 3년밖에 안 된다 주장할 수 있느냐? 낙찰자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 수도 없죠.
공사업자가 3년 지난 건 맞는 것 같는데 가만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2년 반쯤 돼가지고 판결문을 받아놨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거기에서 만약에 있으면은 그거는 10년 또 연장됐죠. 그럼 그때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거 8번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채무자가 가대한 채무를 부담해서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개시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식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해서 낙찰자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돼야 한다. 자 이런 겁니다. 설정이 100억이 있는데 공사를 30억짜리를 또 했어요. 그 100억도 외부에서 볼 때는 그 건물에 비하면 엄청 대출이 많이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공사를 해주면 못 받는 것이 눈에 뻔히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강요해 줬다. 그래 나중에 경매들한테는 내가 30억 받아야겠다. 유치권 주장한다.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그죠? 조금 이제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조금 이제 그런 판례가 있다 그런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저당권 기타 굉장한 채권이 있는데 그죠? 담보물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짜고 유치권을 위해서 짜고 공사를 해주고 점유를 하고 이런 경우에 허용되느냐 안 된다. 그럼 요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상식적으로 법은 상식이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짜고 고소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럼 이런 거예요. 설정이 많고 압류, 가압류, 막 세무서 압류가 있는데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받기 위해서 3천만 원 줬다. 1,700만 원 소액보증금 돌아. 그건 안 된다 이죠. 사회행위다. 건전한 건자를 해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책도라면은 소액보증금은 경매되기 전에 임의 경매 되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전입 신고하고 배당 요구 종료하면은 소액보증 주라 되어 있잖아요. 책에는 되가 있는데 설정도 많고 압류 있고 가압류 있고 또 압류 있고 또 가압류 있는데 그 다음에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고 5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내가 소액보증금 2천만 원 타가겠다. 그거는 안 맞더라. 자,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돼가 있는데 무리하게 횟수가 불회수될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불가능한 건데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자기가 지 위치만 유치권자만 챙기겠다. 그거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0번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라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를 했는데 몫이 좋아. 상권이 좋고 가만히 놔둘 수 없으니까 그냥 전세를 서 놔버렸어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지가 소유자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을 때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패한다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 채권해서 위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대를 했는데 위 건물 경매에서 낙찰받은 병이 요 유치권자를 위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구한 사안에서 을레사의 유치권 소멸 청구에 따라 갑의 유치권도 소멸했다. 그래서 임대를 하면 안 됩니다.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라 했지 임대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그 전세나 묻고 월세나 받아 챙겨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간접점유도 된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간접점유가 아니고 임대나다 임대. 전세나 묻다 전세.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니, 해결해서 지금 간접점유. 아이 그거는 소유자하고 이제 임차인하고 관계지. 이거는 유치권자하고 임차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임대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 상세한 거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출력을 하셔가지고 1심, 2심을 보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자, 그 다음. 그래서 좀 애매한 사항은 이 1심, 2심, 3심 판결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보면 3심 판결만 덜렁 보고 요 분것만 덜렁 보면은 답을 주면 안 돼요. 그 사안이 다 틀리거든요. 제가 선순위 전세권도 자꾸 설명하는데 자꾸 거기에서도 아이고 뭐 2010년도 뭐 구독신에 보면은 이상한 이런 대부분 판례가 있는데 인수가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건 1, 2, 3심을 다 봐야 돼요. 다 보고 결론을 내리고 이래야 되지. 그냥 3심에서만 결론적으로 조금 써난 그것만 가지고는 사마다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틀립니다. 사마다. 자, 그 다음 11번. 소유자인 채무자 성납 시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점유자는 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서 대항할 수 없다. 자, 소유자한테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낙찰한테도 마찬가지죠. 자, 12번. 자, 13번입니다. 13번. 압류, 자, 요겁니다. 요거는 재미난 사건이에요. 여기 이제 대동주택에서
10억짜리 이렇게 대지권이 100평이고 이렇게 좋은 빌라를 만들었어요. 아주 10억입니다. 10억을 우리 수강생이 3억 8천을 잡았어요. 공매에서 받았는데 그때 사건이 이런 겁니다. 창원시 창구 8년 한번 봅시다. 이 공매입니다. 공매. 공매에서 경남 지금 창구 팔룡동의 낙찰. 자, 요 보면은 아주 이 금액이 어찌된지 모르겠네. 금액이 큰데 최저가를 높여보죠. 3억. 자, 여기 안 나오네. 이건가? 자, 이거 같네. 자,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 이 주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옆으로 아니고 지하가 20평, 1층이 20평, 2층이 20평, 앞마당이 80평 이런 겁니다. 이 주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지하부터 이렇게 있는데 10억짜리인데 이게 이제 3억 5천에 떨어집니다. 3억 5천에.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원 제자가 경남대학원의 행정대학원의 부동산 법무학과 그 제자가 3억 8,400에 낙찰받습니다. 우리 박두철 씨라고 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죠. 유치권이 신고 들었어요. 조경회사에서 9억 8천, 조경회사에서 9억 8천, 싱크대사에서 11억, 싱크대사 다보스 싱크대사거든요. 싱크대사에서 2억 7천, 그 다음에 도장회사에서 11억. 그럼 결론적으로 뭐 거의 요거 한 10억, 요거 한 3억, 요거 한 11억. 그러면 거의 13억, 20한 4억 정도 되네, 유치권이. 자, 24억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급대가 없이 낙찰받았어요. 이거를 받았어요. 자, 받아가지고 잔금을 탁 치르면서 전입신고를 저녁에 5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뒤날 아침에 새벽에 쫓아갑니다. 요 문을 땄어요. 이게 문을 따가지고 개방식입니다. 그래갖고 문을 따고 딱 들어가는데 그 자기가 잠복을 했대요. 유치권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유치권은 점유해야 되니까 열흘 동안 잠복했는데 사람만 안 들어가더래. 그 자기들 낙찰받을 때는 저거는 점유를 안 하는구나. 세 군데에서 조경회사, 싱크대사 이런 데서 점유를 안 하는구나. 그 자기가 이제 낙찰을 받고 잔금을 퍼뜩 치르면서 오늘 저녁에 잔금을 5시 치르고 내일 치르고 그 납부되는 자산관리공사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 전입신고합니다. 신고도 하고 아침 7시에 여기다가 짐을 갖다 였습니다. 짐을 딱 갖다 여니까 안에서 막 문을 딱 따고 여니까 그냥 왱 했고 세콤이 그냥 저되게 파출소도 연락하고 세콤이 장치가 되는가 봐.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파출소도 오고 캡스에서도 오고 막 세콤에서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붙었어요. 3명이서. 그래갖고 자기는 뭔 소리냐, 나 소유자다. 잔금도 안 내고 봐라, 잔금도 안 냈고 주민도 전입신고 됐고 내가 내 집에 들어왔는데 무슨 문제냐. 야, 인부들 짐 닦아줬어. 그래갖고 이제 그 유치권 주장하는 그 업체하고 파출소도 본게네. 지가 집 들어간다고 또 설명이 그렇죠. 그럼 나 돕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짐을 다 닦아줬어. 그래서 소송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때 보면 재산 명시에 보면요, 의창구청에서 공매입니다. 공매인데 의창구청에서 이게 보면은 여기 있죠. 의창구청인데. 자, 의창구청에서 12억 9,600만 원 이 재산세 취득세 안 낸 게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요 압류를 이렇게 했어요. 의창구청에서 압류 날짜입니다.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2011년 4월 달에 이게 이제 세콤이 들어오고 경비계약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가압류를 했죠. 애들이 4월 달이네. 1월 달에 압류가 되고 4월 달에 가압류를 하고 세콤에 연락해서 점유가 됩니다. 점유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 소송 과정이 이렇게 됐어요. 어찌 됐느냐?
점유 어떻게 했어요? 이제 판사에 물었어요. 이러니까 그쪽 변호사가 우리가 이게 환경 조경회사인데 9억 8천을 못 받아서 4월 달부터 가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세콤에 우리가 점유를 지금까지 낙찰자가 잔금 넣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점유를 했습니다. 세콤에 점유 계약서도 했고 자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압류도 하고 그때부터 점유를 했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그쪽 변호사가 잘못 얘기한 거라. 의창구청에 뭡니까 이거는 압류죠 압류. 압류 전부터 4개월 전부터 우리가 점유를 하다가 힘이 들어서 압류가 되고 난 뒤에 3개월 뒤에 가압류가 되고 하면서 세콤 맺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압류라고 하는 뭡니까? 압류.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경매 같으면은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점유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우리 법률용어로 압류 처분 금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공매이기 때문에 공매는 세무서나 구청에서 압류죠. 그래서 구청에서 의창구청에서 압류를 12억 주고 했는데 압류되고 난 3개월 뒤에 제가 가압류도 하고 세콤에다가 계약서를 해서 간접 점유를 했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패했습니다. 조경회사에서 유치권자가 다 패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수강생이 10억짜리를 3억 8천에 낙찰받았습니다. 요거는 유치권을 빼가지고 아주 성공한 케이스예요. 남들은 9억씩 주고 사는 거를 자기는 3억 8천4백에 거의 한 6억 가까이 싸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치권을 비하면 이런 일도 있더라 말이다. 박두철입니다. 이게 주식회사 활천의 우리 대표이사입니다. 아주 잘해요.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2012년도 이전에 온비드 공매건입니다. 공매에서 의창구청에 압류 후에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중개회사가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감소시킬 우리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돼서 압류 처분 금지의 효에 저촉이 되므로 점유자인 원고로서는 낙찰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이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한 공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여기는 그기네. 종이회사는 소유권을 취득한 이 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치권을 가지지 않는다 하고 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방 건물에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아까 했죠. 인도민신자 쓰는 거, 임차인이 원상 회복 조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집주인한테 명도하기로 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필요비, 상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을 볼 수 있어가지고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아까 많이 쓰였죠. 아까 그 한식당, 그죠? 거기에 이제 인도민 신청할 때 요거를 많이 넣는 거죠. 아까 이성환 변호사 있었죠. 그 사건이 요겁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서를 거기에다가 원상 회복하겠다. 이것은 유치권 포기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점유를 잘하는데 꼭 요거를 내더라고. 그러면 지 발에 발등 찍히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상가 임차인이 신고한 유치권이 부정됐다. 우리한테 좋은 거죠. 원상 회복하기로 했다. 이거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는 임차인의 일체 비용을 원상 회복하기로 약정했다면은 이는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를 생각해보면 상당하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채권, 권리금 반환 채권, 요거는 유치권이 안 된대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주방시설, 전등, 등등등, 뭐 보일러,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대요. 이거는. 그게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부착시킨 간판 등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개수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이 없다. 이래서 유치권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카페 영업, 스크린 골프장 영업을 위한 확장 공사와 내부 시설 공사는 임차인이 카페,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해서 행해진 것이고 이것들은 유익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보통 상가는 자기 영업 목적인 것은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이 부정된 거.
전세 계약서에 원상 회복조항이 있으면 성립될 수 없다. 칸막이, 다담이 등등등등 안 된다. 자, 요까지입니다. 요까지인데 판례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내용은 그래요. 일단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공사가 완료돼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돼야 되고 개념관계 있어야 되고 경매 뒤에 그 다음에 최소한도 집행관에 갈 때 정도는 유치권자를 주장하려고 하면은 점유를 미리 하고 있어요. 집행관이 오기 전에 하루 전에 딱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루 전에 이따가 유치권을 집행관을 만들지 집행관에 가고 난 뒤다부터 백날 점유해봤자 낙찰할 때 점유해봤자 그건 허당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그랬죠. 신안 진입할 때 차단고를 합니다. 나는 섭외 나오고 없으니까 혹시 공장에 낙찰을 받아오는데 유치권 신고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뭐를 바라고 현황을 가서 보고 유치권 신고한 사람 이름이 없으면은 대출인다고 그냥 답을 줬더라. 내가 하부양 이럴 테니까. 그 대신에 현황조사서에 유치권 씌운 사람 이름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는 저녁에 지임장님 들어오시면은 언론을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미라라. 무슨 말이죠? 그래서 현황조사서가 제일 중요하더라. 자, 그런 결론입니다. 자, 요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오늘은 마치겠고, 이제 목요일날 오전반, 금요일날 야간반에 개강하니까 학생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하겠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거 안 합니까? 사실 뭐? 오늘 보고 가는 사람. 저 됩니다. 그래요. 네. 수고했습니다.